7월 중순에 정원으로 나가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토마토가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성장이 멈춘 것을 발견합니다. 지쳐 보이는 고추,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는 잎들을 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책합니다. 비싼 퇴비도 샀고 점적 호스도 설치했습니다. 화합약품을 뿌리는 걸 믿지 않기에 주말 내내 손으로 잡초를 뽑았죠. 책에 나온 대로 다 했지만 결과는 그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이웃의 밭이나 숲속의 야생 덤불을 볼 때면 투쟁하는 기분이 듭니다. 당신의 화단에서는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낙담하게 되죠. 자신에게는 원예 본능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불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정원 가꾸기가 순전히 화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질소, 인, 칼륨만 충분히 주면 식물은 자랄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믹싱볼처럼 다뤘죠. 하지만 토양은 단순한 화학적 스펀지가 아닙니다. 식물에게 언제 물을 마시고 어떻게 자랄지 알려주는 신호에 의존하는 살아 숨쉬는 환경입니다. 완벽하고 깔끔한 정원 상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토양을 고립시켰습니다. 땅을 흐르는 미세한 자연 전류로부터 토양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죽은 회로를 만든 셈이죠. 식물들은 당신이 주는 먹이로 연명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번성하지 못합니다. 잠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토양을 그저 뿌리를 고정하는 죽은 매개체로 보지 말고 실제 모습 그대로를 보길 바랍니다. 토양은 배터리입니다. 흙 한 줌마다 미네랄, 염분, 수분이 가득합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 이것을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집 앞 차고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나 벽시계의 AA 건전지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성분입니다. 에너지의 잠재력은 이미 당신의 화단에 자리 잡고 연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위치가 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회수를 얻으려고 만들어낸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되고 잊힌 과학입니다. 수백 년 전 알레산드로 볼타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레몬, 감자 또는 젖은 정원 토양 같은 전도성 매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금속을 넣으면 전자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전류가 생기는 것이죠. 자연은 이 전류를 사용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뿌리가 갈 방향을 지시하며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야생에서는 광맥과 미생물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립된 정원 상자에서 우리는 그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철물점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구리와 아연이라는 두 특정 금속 간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화려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구리의 경우 단순한 구리선이나 구리 파이프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연의 경우 아연 도금된 강철, 즉 아연 도금 모치나 텐트 말뚝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강철 위의 그 코팅이 바로 아연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금속을 토양에 넣고 연결하면 단순히 금속을 흙에 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로를 닫는 것입니다. 토양의 자연적인 산도와 수분이 금속과 상호작용하게 하여 매우 약하고 지속적인 직류, 미세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을 전기 고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을 깨우는 것입니다. 씨앗에게는 터져 나올 때라는 것을, 뿌리 시스템에게는 확장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저주파 에너지의 웅성거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입니다. 이제 엔진을 만들 시간입니다. 온라인에서 특수 키트를 주문할 필요도 없고 전기기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차고 구석이나 동네 철물점에서 몇 달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구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게용 접지에 사용되는 10 또는 12게이지 정도의 피복이 없는 단단한 구리선을 선호합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구리 파이프가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둘째, 아연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반적인 아연도금 강철 텐트 말뚝이나 커다란 아연도금 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연도금은 단순히 아연에 담갔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원 화단으로 나가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지구의 자연적인 자기 흐름에 맞춰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북쪽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화단의 북쪽 끝에 아연도금 강철 조각, 즉 아연을 배치할 것입니다. 머리 부분이나 작은 부분만 노출되도록 흙 속에 단단히 박으세요. 이제 화단의 남쪽 끝으로 가서 구리를 배치하세요. 파이프를 사용한다면 망치로 박으시고 전선을 사용한다면 나무 막대기에 감거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길게 묻으면 됩니다. 거리가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 뿌리 영역에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서로 반대편 끝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회로 닫기입니다. 북쪽의 아연 말뚝과 남쪽의 구리 조각을 연결해야 합니다. 구리선을 토양 표면을 따라 배치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1인치 깊이로 묻으세요. 한쪽 끝은 아연도금 말뚝에, 다른 쪽 끝은 구리에 단단히 감으세요. 연결 부위는 반드시 금속 대 금속이어야 합니다. 전선에 플라스틱 피복이 있다면 벗겨내어 깨끗하게 접촉되도록 하세요. 전선을 꽉 조이는 순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도 불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압은 보통 1V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수동적인 흑상자를 활성 에너지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 저항 경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해를 걸어봅시다. 5월 초에 정원 화단을 시각화해 보세요. 막 토마토 모종을 심고 콩줄기를 심었습니다. 보통 이 시기는 불안한 때입니다. 햇빛 아래서 모종이 약간 시드는 것을 지켜보죠. 늦서리를 걱정하고 이식 몸살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멀칭 아래에 구리와 아연 회로가 조용히 묻혀 있어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식물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그 시무룩한 단계가 짧아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양의 에너지가 즉시 뿌리 끝을 자극합니다. 3토 4일 안에 잎들이 생기를 되찾고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식물들은 토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토양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6월 중순으로 가봅시다. 보통 이때 벌레들이 나타납니다. 커피를 들고 나가서 케일에 진딧물이 꼈는지 토마토에 박각시나방 애벌레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겠죠?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화단의 식물 줄기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평소보다 더 두껍습니다. 튼튼하고
밑부분은 거의 나무처럼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식물이 높은 브릭스, 즉 천연 당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높은 식물은 미네랄을 더 빨리 이동시켜 해충이 씹기 어려운 세포벽을 구축합니다. 벌레 한두 마리는 보일지 몰라도 대량 발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은 조난 신호가 아닌 건강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8월이 되면 그 차이는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화단에서는 식물들이 지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래쪽 잎들은 딱딱하게 마르고 갈색으로 변합니다. 생산량은 줄어들고 열기 때문에 식물들은 굴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전선이 있는 화단을 보세요. 성장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개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물들이 예비 체력 탱크를 사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틀 만에 썩어버리는 거대하고 물기만 많은 채소가 아닙니다.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하고 밀도 높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확량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합니다. 이웃이 타버린 오이덩굴을 뽑아내고 있을 때 당신의 오이는 여전히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추가 비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급수 일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로를 닫아두었을 뿐이고 식물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강하게 레이스를 마침으로써 응답했습니다. 시스템의 진정한 시험은 날씨가 완벽할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아닙니다. 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기온이 섭씨 20도 중반을 유지할 때는 누구나 괜찮은 호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날씨가 당신을 등질 때 찾아옵니다. 7월 말이나 8월에 열돔 현상이 지역을 덮칠 때의 그 기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땅은 갈라지고 태양은 친구라기보다 정원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화단에서는 이때 식물들이 기절하는 것을 봅니다. 정오에 나가보면 호박잎들이 흙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습니다. 물을 주지만 증발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빨리 마시지 못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는 질병을 부릅니다. 하지만 구리와 아연을 묻은 화단으로 가보세요. 처음에는 미묘한 차이 같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잎들이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습니다. 전기적 자극이 더 깊게 뻗어나가 효율적으로 물을 마시는 뿌리 시스템을 촉진했기 때문에 식물이 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연 전류와의 연결은 식물이 내부 수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회복력이 생기는 것이죠. 호스를 들고 하루에 3번씩 당신이 구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멀칭 위쪽 3인치보다 더 깊은 곳의 안정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력은 시즌이 끝날 무렵에도 시간을 벌어줍니다. 10월에 첫 서리 예보가 내리면 우리는 대개 당황합니다. 시트나 담요를 들고 나가서 살릴 수 있는 것을 구하려 애쓰죠.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시스템에서 자란 식물들은 종종 수액 내 미네랄과과 당분 농도가 더 높습니다. 간단히 말해 더 좋은 천연 부동액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화단의 토마토 식물들이 옆줄에 있는 연결되지 않은 식물들을 검게 변하게 한 가벼운 서리를 가볍게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물들이 무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에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2주, 어쩌면 3주의 시간을 더 벌어줍니다. 신선한 살사는 2주 더 먹을 수 있고 그린빈을 2주 더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재앙적인 기상 이벤트를 감당할 수 있는 짜증 정도로 바꿔줍니다. 일기예보가 몇 도 정도 빗나갔다고 해서 식량 공급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저 토마토값 몇 달러를 아끼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에너지가 공급된 화단에서 자란 채소를 먹을 때 당신은 유전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 무언가를 먹는 것입니다. 맛이 다릅니다. 더 밀도가 높습니다. 진짜 연료처럼 느껴집니다.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수입 비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화학적 해충 방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약간의 전선, 몇 개의 말뚝, 그리고 뒷마당의 토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벙커가 아닙니다. 구매가 아닌 물리학에 기반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음식으로 가득 찬 저녁 식사 접시입니다. 당장 내일 뒷마당 전체를 갈아엎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질려버려서 포기하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화단 하나를 선택하거나 고추 한 줄만 골라서 철물점에 가서 $5 정도 들여 전선과 말뚝을 사서 설치해 보세요. 실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원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하며 지켜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결과가 당신을 설득하게 하세요.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확장하십시오. 느낌이 별로라면 몇 분의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하지만 잎들이 태양을 향해 스스로를 지탱하는 모습과 그 첫 수확물을 맛보고 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음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근원에 다시 플러그를 꽂은 것입니다. 정원에 숨겨진 전기적 생명체에 대한 이 여정이 당신 발 아래 토양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자연 법칙과 잊힌 과학을 밝히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키워나갑시다. 퍼주라의 다음 조각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